영어 영상은 아이를 영어 앞으로 데리고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은 안녕하세요. 쓸모있는 교육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효림파파 성경입니다. 오늘은 영어 영상만 믿으면 초등 영어가 멈춥니다를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영어 영상을 활용하시죠. 자, 그런데 그 영어 영상만 많이 보여줘도 되는지, 많이 보여주는 거 괜찮다고 하던데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영어 영상이 꼭 필요한 것은 맞거든요. 거의 필수급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챙겨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 영상만 본다고 해서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되리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오류 포인트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항목들은 어떤 것이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영어 영상과 어떤 것을 확실하게 곁들여야 되는지 싹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히 감이 잡히실 겁니다. 영어 영상을 많이 보여주신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 아이는 영어 영상 정말 많이 봤는데요. 아이가 영어 소리에 거부감이 없고 영어 영상을 볼 때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이해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어느 순간이 되면 부모님께서 이런 벽을 만나게 됩니다. 영어 영상 정말 많이 보여줬는데 제 아이가 글자를 못 읽어요. 영어 영상 정말 많이 보여줬는데 제 아이 입에서 말이 터져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 영상 정말 많이 보여줬는데 제 아이가 글을 전혀 쓰지 못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쓰고 읽을 때가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챙겨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순간 부모님께서는 갑자기 이 아이에게 아주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던 이 영어 자존감과 나의 영어에 대한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이 갑자기 큰 구멍, 싱크홀이 퐁 생겨서 내가 글로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확 받고 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막 단어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뭔가 문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모든 이때까지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온전히 잘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약간 뭔가 곁들여야 될 필요가 확실히 있는 것이죠. 영어 영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영어 영상은 필요하고 또한 아이에게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커가면서 외국에 나가지 않고, 즉 영어권 국가에서 사용하는 그 현지 영어를 정말 풍성하고 또한 공부처럼 접하지 않고 다량의 영어 문장들과 어휘들을 노출해 줄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압도적으로 효과 및 효율이 좋은 그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림에 소리가 탁탁탁 입혀져 있으니까 보기만 해도 어휘력이 당연히 싹 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캐릭터의 표정이나 목소리나 이런 그 분위기나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적인 부분이나 유머라든가 다양하고 풍성한 문장 구조나 그런 것들에 푹 빠지게 되어서 아이가 영어를 머릿속에 촉촉촉 쌓아가는 것들을 아주 손쉽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주 큰 장점이 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단어 외우기로, 또한 문법도 어떤 아이들은 바로 시작하는 아이들이 참 많거든요. 사실 영어는 많은 양이 쌓여야지 그 위에다가 나중에 어휘든 문법이든 학습을 얹어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학습으로만 만들어 가려다 보니까 양 자체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단어나 문법이나 독해서를 하면서 힘들다, 재미없다, 이런 것들이 쭉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억지로 조금씩 한다고 치더라도 초등학교 중학년, 고학년, 즉 머리가 좀 굵어졌을 때 더 이상 진행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매우 많다. 하지만 영어 영상을 활용하면은 아이가 영어를 접하고 싶다는 그 동력 자체가 생기는 거예요. 왜? 영어 감정 자체가 긍정적인 편에 머무를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영어 영상을 보고만 있다 보니까 움직이는 그림에 소리가 탁 입혀져 있어서, 그리고 내용 자체도 사실 요즘 나오는 영어 영상들 정말 재밌잖아요. 페파만 봐도 저도 아직까지 보면은 그게 난이도를 떠나서 그냥 넉넉히 이렇게 보고 있을 정도로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재미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영어 노출량도 채워주지, 영어 감정도 잘 형성해주지, 영어 읽기나 쓰기나 말하기나 문법이나 단어들, 그런 것들을 접하기 이전에 아주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준다. 마치 영어권 국가에 나가서 거기에서 풍성하게 들은 것과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에 준하게 상당하게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을 만큼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의 핵심이죠. 이렇게 아이에게 영어 영상을 많이 보여준 부모님들이 갑자기 현타가 오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이가 큰 어려움에 처음으로 직면한다라는 것이죠. 영어 영상을 많이 보여주면 왠지 아이가 잘 읽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 소위 파닉스라고 하죠. 철자 조합을 가르쳐 준다거나 혹은 그럴 기회를 제공해 주니 정말 까막눈이라는 것이죠. 영어 영상은 그렇게 잘 이해하는 것 같지만 영어 글 읽기가 정말 기대보다 너무 안 되는 것, 잘하는 건 둘째치고요. 너무 안 되니까 이게 갑자기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어 영상, 영어 소리를 많이 들었으니 영어 글도 잘 읽겠지라는 그
명제가 깨지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포인트가 바로 영어 소리를 들어서 이해하는 능력과 영어 글을 읽어서 이해하는 이 능력이 물론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두 개는 다른 능력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두 개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은 가지고 있지만 다르게 키워야 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문자 읽기를 실제로 진행을 해야지만 클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영어 영상만 많이 봐서 글을 잘 갑자기 어느 날 뚝 읽게 되는 이런 현상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두뇌 속에서 이렇게 영역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아이가 행해야 되는 방식도 다릅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닉스라든가 영어 철자 조합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이제부터는 챙겨서 해야 되는 것이죠. 각 글자에 대한 대표 음가를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음, 모음, 자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합이 되어서 어떤 최종적인 소리가 난다는 것, 그 과정에 있어서 영어 영상을 많이 보고 영어 소리를 많이 들은 아이들은 확실히 좀 빨리 됩니다. 하지만 그 영어 문자를 조합하는 그 경험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소리 경험이나 소리 노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왠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영어 영상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6, 7, 8세 혹은 만약에 늦다면 9세 정도 된다면 그때부터는 영어 철자를 조합해서 읽는 그 연습을 꼭 해야 된다. 그래야지 아이가 영어 단어를 읽을 수가 있다. 글을 읽을 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어 영상을 많이 보여준 부모가 겪게 되는 그 두 번째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 영어 영상은 알아서 잘 보는데 책은 알아서 읽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영어 영상은 아이에게 처음에 조금씩 이렇게 보자라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어떤 게 재밌는지 아이와 알아가고 이러한 과정들이 좀 지나고 나서 익숙해지고 나면 아이에게 따로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알아서 챙겨서 봅니다. 그 이유는 너무 재밌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 뒤에 숨겨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어 영상은 다소 수동적입니다. 아이가 능동적으로 뭔가 따라가고 집중을 더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움직이는 영상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소리가 입혀져 있고 혹여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그냥 흘러가고 다음 장면만 보고 소리를 듣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그런 맥락이 충분히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앞에 이해도가 살짝 낮았다 하더라도 크게 아이의 전체적인 이해도나 혹은 영어 영상을 지속하는 그 힘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즉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곤 하면은 그 재미를 즐기기만 하면 쭉 아이 귀나 눈 속으로 쭉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약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쭉 계속 보고 있으니까 대다수가 이해가 되거나 혹은 처음에는 그림만으로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크게 중간에 멈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영어 영상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일부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재미를 계속 느끼기 위해서 자꾸만 찾게 되는 것이 또 영어 영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책은 좀 다릅니다. 책은 영상처럼 그렇게 친절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불친절한 그런 매체는 아니죠. 책에도 그림이 있고 글자가 있고 맥락이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만 영상과 아주 큰 차이점 하나는 영상은 모든 것을 아이에게 떠먹여 준다면 영어책은 아이가 직접 떠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림도 본인이 봐야 돼요. 눈알을 굴리면서 봐야 되고요. 글도 본인이 하나씩 조합을 하면서 읽어 나가야 돼요. 영어 영상은 정말 시선이 그 스크린에 고정만 되어 있으면은 어느 정도의 이해도를 보장해 주지만 영어책은 아이가 능동적으로 읽어 나가고 그림도 찾고 의미를 연결하려고 하고 맥락을 파악하려고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만이 이해가 되는, 즉 조금 더 능동성을 요구하는 매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상에 너무 많이 익숙해지고 이런 철자 조합을 안 해본 아이들, 영어책을 어릴 때부터 접해보지 않은 아이들은 영어책 자체가 좀 귀찮고 좀 버거운 그런 상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우리말 영상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말 영상을 권해드리지 않지만 가정에 따라서 우리말 영상 이미 많이 본 아이들이 흔히 있거든요. 그런 우리말 영상을 많이 본 아이들이 책을 잘 읽으려고 하는가? 책을 잘 읽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인가? 책은 능동성, 아이가 직접 참여를 하고 직접 뭔가를 파악하려고 하고 뇌를 더 쓰게 만들기 때문에 영상 자체에만 너무 많이 익숙해진 아이들은 아무래도 책을 조금은 멀리하고 책을 약간 버거워하고 귀찮아하는 그런 성향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 영상으로 영어에 흥미를 가지게 하고 영어 감을 만들고 영어 귀를 뚫고 이런 작업들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동시에 잠자리 독서나 평소에 아이에게 정말 단어 수준의 책을 읽어주거나 혹은 음원이 대신 읽어주거나 영어책 자체를 활용하는 그런 경험들이 어느 정도는 영어 영상과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아이가 직접은 못 읽었지만 어느 순간이 되어서 아이가 직접 읽을 수 있게 되면은 그래도 과거부터 책을 활용하고 책의 재미나 그런 맛을 조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가 스스로 읽어나갈 그 힘이 조금씩 생기고 그럴 마음과 그런 능동성이 조금씩 아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싹 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어 영상을 많이 봤으니까 영어 책도 잘 읽겠지라는 기대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영어 영상을 많이 본 아이들이 가지는 그 세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영어 영상을 많이 보면은 아웃풋이 팍팍 터져 나온다던데 내 아이는 말하기도 잘 안 되고 쓰는 거는 더더욱도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 말하기나 영어 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많이 필요하냐면 영어 소리 노출이 다량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그 소리 노출을 채우기 위해서 당연히 영어 영상이나 영어 음원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꾸로는 이게 성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영어 말하기나 영어 쓰기를 위해서 영어 소리나 영어 영상이 필요한 건 옳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영어 영상을 많이 본다고 해서 영어 말하기나 영어 쓰기가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영어 영상 그리고 영어 영상에 나오는 그 다량의 영어 문장들과 소리가 영어 말하기나 영어 쓰기가 잘 되도록 하는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이것도 영어 읽기나 문자 읽기와 마찬가지로 아이가 실제로 영어로 말을 하려거나 영어 쓰기를 하려면 실제 그 특정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영어 말하기를 하려면 영어 말하기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그 활동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영어 쓰기를 잘하기를 희망한다면 영어 쓰기를 연필을 잡고 해야 됩니다. 단순히 영어 영상을 많이 보여주는 것만으로 이 두 개가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한 번씩 카페나 인스타나 이런 여러 SNS나 스레드나 그런 데 가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 영상을 몇 년씩 보여주니까 아이 입에서 영어가 술술술 흘러나오더라. 맞아요. 그게 없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아이의 성향도 고려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인지적 발달 단계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이가 대략 한 4에서 7세, 한 8세 정도 사이에는 아이가 스스로 혼잣말을 하려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보면 영어 영상을 쭉 보고 있는 아이나 본 아이들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인형놀이를 하거나 레고놀이 이런 놀이를 할 때 영어로 툭툭툭 말을 하거나 뭔가 영어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특이한 현상은 아닙니다. 즉 인지 발달 단계에 있어서 혼잣말하는 시기가 있어서 또한 아이의 성향 자체가 이렇게 뭔가 말을 많이 하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일수록 이렇게 혼자 놔둬도 딱히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더라도 줄줄 말을 한다라는 것을 흔히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만히 놔둬도 혼자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말을 해야 되는 환경이나 기회를 인위적으로 조성을 해줘야만이 아이가 입을 여는 이 경우도 상당히 많다. 어쩌면 이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상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편의점이나 마트나 혹은 문방구에 가서 영어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의사소통이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말만 쓰는 거의 단일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영어는 그런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나 기회를 꼭 제공을 해주고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아이 머릿속에 쌓여있던 이런 인풋이 아웃풋으로 잘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어 쓰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놔두면 쓰지 않습니다. 우리말도 똑같지 않습니까? 가만히 놔뒀는데 글자가 바르게 써질 리가 없고요. 가만히 놔뒀는데 논리에 맞게 혹은 맞춤법에 맞게 다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초등학교 1, 2학년 때 보면 학교에서 받아쓰기 하잖아요. 그 받아쓰기 왜 하겠습니까? 우리말 원어민인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그렇게 많이 일상에서 우리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글을 실제로 써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맞춤법에 맞게 쓰고 암묵적인 문법도 체득을 하고 어휘의 정확성이나 여러 가지 정확성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영어 쓰기 능력을 키우고 싶으면 단순히 영어 영상만 많이 보여주고 단순히 철자 조합을 도와줄 수 있는 약간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런 영상인 알파블락스만 보여준다고 해서 영어 쓰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어 쓰기를 해결하고 싶으면 실제 영어 쓰기 교재나 영어 쓰기 활동을 꼭 곁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어 영상이라는 것은 아이의 영어 노출의 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부터 아이의 영어 소리나 영어 듣기의 노출량을 쌓아주는데 정말 절대적인 역할을 많이 합니다. 혹은 음원이 많이 도와줄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이 부분으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또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 읽기나 쓰기나 말하기 이런 거 말씀드렸다고 해서 아이의 영어 시작점부터 영어 말하기나 화상영어나 원어민 수업이나 갑자기 문자 읽기를 영어 시작점부터 챙겨라, 그런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영어 영상으로 시작하고 제 둘째만 하더라도 영어 영상을 3년 반 이상 봤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루에 1시간씩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은 문장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당연히 문자 읽기를 하는데도 그 발판이
간단하게 마련이 된 것을 쉽게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영상으로 시작하는 것은 맞는 말이고 영어 영상 시작과 함께 다른 모든 활동을 곁들여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6, 7, 8, 9세쯤 되면 이제 아이가 한글을 읽을 수 있고 한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건 문자 자체에 관심이 좀 가고 문자를 읽고 싶다라는 그 신호라고 받아들이셔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영상 노출이 한 1, 2년 이상이 되었고 한글을 읽고 있다면 문자 읽기가 가능하겠네, 영어가 좀 쌓였겠네 라는 신호를 캐치를 하시고 영어 문자 읽기 자체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어 문자 읽기 방법 및 교재는 여기에 제가 싹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영어 문자 읽기를 곁들이시고 또한 영어 문자 읽기를 곁들이기 전에도 그냥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영어 그림책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 영상을 보면서 아이가 공룡에 대한 영상을 잘 봐요. 아이가 페파피그, 돼지나 이런 동물에 대한 영상을 잘 봐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영어 스티커북을 활용해 본다든가 조작책을 활용해 본다든가 아이에게 편하게 부모님 역량으로 충분히 읽어줄 수 있는 그 정도 단어나 짧은 문장의 영어책을 활용해 본다든가 그러면서 영어책의 존재를 알려줘야 돼요. 영어책이라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눈으로 따라가야 되고 내가 이해하려고 조금은 노력을 해야 되고 이거를 노력을 해라, 이해를 해라, 눈을 여기를 따라가라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해봐야 나중에 6, 7, 8, 9세 때 문자 읽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책으로 이어가기가 훨씬 더 순조롭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어 말하기나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말하기는 너무 이런 시기부터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 말하기, 스피킹이라는 것은 결국은 머릿속에 인풋이 좀 쌓여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끄집어낼 거리가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초기에는 그 머릿속에 쌓여있는 인풋이 빈약하고 별로 없기 때문에 끄집어낼 게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화상영어를 하든 원어민 수업을 하든 거기에서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크게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어 문자 읽기도 6, 7, 8, 9세 때 해서 이제 조금씩 문자를 읽을 수 있게 되고 영어 영상도 한 2년 이상 들었다면 그러면은 이제 서서히 머릿속에서 뭔가 나올 그럴 거리가, 건덕지가 머릿속에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동네에 있는 원어민 영어 회화가 있다면 그런 거 해볼 수가 있겠죠. 혹은 원어민 과외 같은 거 해볼 수도 있겠죠. 당연히 아웃풋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중고학년이라면은 챗GPT로 말하기 해볼 수가 있겠죠. 혹은 좀 일상에서 편하게 원하는 시간대에 하고 싶다. 그러면 화상 영어를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입맛대로 가정에 주어진 환경에 맞게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웃풋을 위해서는 그 실제 아웃풋 기회라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마련을 해줘야지 아이가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영어 쓰기도 제가 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쓰기 같은 경우는 SR 테스트 기준이 아니라 아이가 실제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의 난이도가 AR 지수로 2.5에서 3.0 정도 사이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쓰기를 꼭 챙겨서 해야 된다. 챙기지 않으면 뭔가 손해보는 부분이 생기고 또한 영어 상승 곡선이 약간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2점대 후반에 되면 이제 쓰기는 무조건 해야 된다.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2점대 중후반이 되기 전까지는 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점대 중후반이 되면은 쓰기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교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교재, 이런 교재 여러 가지 제가 추천드리는 이런 교재들 활용해 보시면은 가정에서 할 수 없는 그리고 저비용으로 정말 만만한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영어 쓰기들이 많고요. 나중에 중고급자가 되면 그때 가서는 좀 더 이런 가이드가 없이 한바닥을 쓰는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작부터 초급, 초중급, 중급 수준까지는 이런 교재들이 상당히 많이 도와줄 수 있고 가이드를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따라만 가더라도 생각보다 해결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쓰기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쓰기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소리만 많이 들려주고 쓰기까지 잘하겠지. 요거는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영어 영상이라는 거 정말 효자이고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영상 만능주의처럼 그에 준하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영어 영상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야. 영어 영상을 보면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 부분은 틀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너는 틀렸고 이때까지 가정에서 하셨던 거를 제가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영어 영상은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영어 영상과 함께 이제는 문자 읽기, 이제는 말하기, 이제는 쓰기를 적기에 맞게 어느 정도 챙길 필요가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 꼭 실천해 보십사 하는 마음에 그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영어 영상은 아이를 영어 앞으로 데리고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은 아이가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고 이 과정 중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혹시 겪으셨거나 혹은 공감되는 포인트, 질문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마구 적어주셔도 좋고요. 혹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영어교육 솔루션방 아래 링크
링크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 중이고요. 거기에서 제가 매주 두세 개의 솔루션의 사연들을 제공하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장 방법 적어두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